종점이 시점이 된다. 다시 시점이 종점이 된다. 아침 저녁으로 이 자국을 밟게 되는데 이 자국을 밟게 된 연유가 있다. 일찍이 서산대사가 살았을 듯한 우거진 송림 속. 게다가 덩그러시 살림집은 외따로 한 채뿐이었으나 식구로는 굉장한 것이어서 한 지붕 밑에서 팔도 사투리를 죄다 들을 만큼 모아놓은 미끈한 장정들만이 욱실욱실하였다. 이곳에 법령은 없었으나 여인 금납구였다. 만일 강심장에 여인이 있어 불의의 침입이 있다면 우리들의 호기심을 저으기 자아내었고 방마다 새로운 화제가 생기곤 하였다. 이렇듯 수도 생활에 나는 소라속처럼 안도하였던 것이다. 사건이란 언제나 큰 데서 동기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데서 더 많이 발작하는 것이다. 눈 온 날이었다. 동숙하는 친구의 친구가 1시간 남짓한 문 안 들어가는 차 시간까지 낭비하기 위하여 나의 친구를 찾아 들어와서 하는 대화였다. 자네 여보게, 이 집 귀신이 되려나? 조용한 게 공부하기 작히나 좋자는가? 그래 책장이나 뒤적뒤적하면 공부인 줄 아나? 전차관에서 내다볼 수 있는 광경, 정거장에서 맛볼 수 있는 광경, 다시 기차 속에서 대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생활 아닌 것이 없거든. 생활 때문에 싸우는 이 분위기에 잠겨서 보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니겠는가. 여보게, 자네 책장만 뒤지고 인생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하는 것은 16세기에서나 찾아볼 일일세. 단연 문 안으로 나오도록 마음을 돌리게. 나한테 하는 권고는 아니었으나 이 말에 귀틈이 뚫려 상푸둥 그러리라고 생각하였다.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인간을 떠나서 돌을 닦는다는 것이 한나도락이요. 오락임의 생활이 될 수 없고 생활이 없음에 이 또한 죽은 공부가 아니랴 하여 공부도 생활화하여야 되리라 생각하고 불일 내에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내심으로 단정해버렸다. 그 뒤 매일같이 이 자국을 밟게 된 것이다. 나만 일찍이 아침거리의 새로운 감촉을 맛볼 줄만 알았더니 벌써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의 포도는 어수선할 대로 어수선했고 정류장에 머물 때마다 이 많은 무리를 죄다 꾸역꾸역 자꾸 박아 싣는데 늙으니 젊으니 아이 할 것 없이 손에 꾸러미를 안 든 사람은 없다. 이것이 그들 생활의 꾸러미요. 동시에 권태의 꾸러미인지도 모르겠다. 이 꾸러미를 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씩 뜯어보기로 한다. 늙은이 얼굴이란 너무 오래 세파에 짜들어서 문제도 안 되겠거니와 그 젊은이들 낯짝이란 도무지 말씀이 아니다. 열이면 열, 다 우수 그것이요. 백이면 백이 다 비참 그것이다. 이들에게 웃음이란 가물의 콩싹이다. 필경 귀여울이라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의 얼굴이란 너무나 창백하다. 혹시 숙제를 못해서 선생한테 꾸지람 들을 것이 걱정인지 풀이 죽어 쭈그러뜨린 것이 활기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내 상도 필연코 그 꼴일 텐데 내 눈으로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다행이다. 만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듯 그렇게 자주 내 얼굴을 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요사하였을는지도 모른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기로 하고 단념하자. 차라리 성벽 위에 펼친 하늘을 쳐다보는 편이 더 통쾌하다. 눈은 하늘과 성벽 경계선을 따라 자꾸 달리는 것인데 이 성벽이란 현대로서 감플라지한 옛 금성이다. 이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며 어떤 일이 행하여지고 있는지 성 밖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알 바가 없다. 이제 다만 한 가닥 희망은 이 성벽이 끊어지는 곳이다. 기대는 언제나 크게 가질 것이 못되어서 성벽이 끊어지는 곳에 총독부, 도청, 무슨 참고국, 채신국, 신문사, 소방소, 무슨 주식회사, 부청, 양복점, 고물상 등 나란히 하고 연달아 오다가 아이스케이크 간판에 눈이 잠깐 머무는데 이놈을 눈 내린 겨울에 빈집을 지키는 꼴을 살짝 필름에 오리어본다 할 것 같으면 한 폭의 고등풍자 만화가 될 터인데 하고 나는 눈을 감고 생각하기로 한다. 사실 요즘 아이스케이크 간판 신세를 면치 아니치 못할 자가 얼마나 되랴. 아이스케이크 간판은 정열에 불타는 염서가 진정코 아수롭다.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노라면 한 가지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덕률이란 거추장스러운 의무감이다. 젊은 녀석이 눈을 딱 감고 버티고 앉아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번쩍 눈을 떠본다. 한안 가까이 자선할 대상이 없음에 자리를 잃지 않겠다는 심정보다 오히려 안이 꼽게 본 사람이 없으리란 데 안심이 된다. 이것은 과단성 있는 동무의 주장이지만 전차에서 만난 사람은 원수요, 기차에서 만난 사람은 직이라는 것이다. 따는 그러리라고 얼마큼 수긍하였었다. 한자리에서 몸을 비비적거리면서도 오늘은 좋은 날씨 올시다. 어디서 내리시나요? 쯤에 인사는 주고받을 법한데 이런 방우 없이 뚱한 꼴들이 작히나 큰 원수를 맺고 지내는 사이들 같다. 만일 상냥한 사람이 있어 요만쯤에 예의를 밟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전차 속의 사람들은 이를 정신 이상자로 대접할 게다. 그러나 기차에서는 그렇지 않다. 명함을 서로 바꾸고 고향 이야기, 행방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주고받고 심지어 남의 여로를 자기의 여로인 것처럼 걱정하고 이 얼마나 다정한 인생 행로냐. 이러는 사이에 남대문을 지나쳤다. 누가 있어? 자네 매일같이 남대문을 2번씩 지날 터인데 그래 늘 보곤 하는가? 라는 어리석은 듯한 멘탈 테스트를 낸다면 나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본달 것 같으면 늘이 아니라 이 자국을 밟은 이래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쳐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하기는 나의 생활에 기난 일이 아님에 당연한 일일 게다. 하나 여기에 하나의 교훈이 있다. 횟수가 너무 잦으면 모든 것이 비상적이 되어버린 아니라 이것과는 연관이 먼 이야기 같으나 무료한 시간을 까기 위하여 한마디 하면서 지나가자. 시골서는 제노라고 하는 양반이었던 모양인데 처음 서울 구경을 하고 돌아가서 며칠 동안 배운 서울 말씨를 섣불리 써가며 서울 거리를 손으로 형용하고 말로써 떠벌려 옮겨놓더란데 정거장에 내리니 앞에 고색이 창연한 남대문이 반기는 듯 가로막혀 있고 총독부집이 크고 장경원의 100가지 금수가 봄직했고 덕수궁의 옛 궁전이 회포를 자아냈고 화신 승강기는 머리가 휑했고 본정엔 전등이 나처럼 밝은데 사람이 물 밀리듯 밀리고 전차란 놈이 윙윙 소리를 지르며 연달아 달리고 서울이 자기 하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우쭐했는데 이것쯤은 있을 듯한 일이다. 한대게도 방정꾸러기가 있어 남대문이란 현판이 참 명필이지요. 하고 물으니 대답이 걸작이다. 명필이고 말고 남자 대자 문자 하나하나 살아서 막 꿈틀거리는 것 같네. 어느 모로나 서울 자랑하려는 이 양반으로서는 가당한 대답일 게다. 이분에게 아현동 고개 막바지에 아니 치벽한 데 말고 가까이 종로 뒷골목에 무엇이 있던가를 물었다면 얼마나 당황해 했으랴. 나는 종점을 시점으로 바꾼다. 내가 내린 곳이 나의 종점이요. 내가 타는 곳이 나의 시점이 되는 까닭이다. 이 짧은 순간 많은 사람들 속에 나를 묻는 것인데 나는 이네들에게 너무나 피상적이 된다. 나의 휴머니티를 이네들에게 발휘해낸다는 재주가 없다. 이네들의 기쁨과 슬픔과 아픈 데를 나로서는 측량한다는 수가 없는 까닭이다. 너무 막연하다. 사람이란 횟수가 잦은 데와 양이 많은 데는 너무나 쉽게 피상적이 되나 보다. 그럴수록 자기 하나 간수하기에 분주하나 보다. 시그널을 밟고 기차는 왱하고 떠난다. 고향으로 향한 차도 아니건만 공연히 가슴은 설렌다. 우리 기차는 느릿느릿 가다 숨차면 가정거장에서도 선다. 매일같이 웬 여자들이 주릉주릉 서다. 제마다 꾸러미를 안았는데 예의 그 꾸러민 듯 싶다. 다들 방년된 아가씨들인데 몸매로 보아하니 공장으로 가는 직공들은 아닌 모양이다. 얌전히들 서서 기차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판단을 기다리는 모양이다. 하나 경망스럽게 유리창을 통하여 미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피상적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될지 모른다. 투명한 듯하여 믿지 못할 것이 유리다. 얼굴에 찌개 놓은 듯이 한다든가 이마를 좁다랗게 한다든가 코를 말코로 만든다든가 턱을 조개턱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악기를
유리창이 때때로 감행하는 까닭이다. 판단을 받는 당자에게 오려던 행운이 도망갈는지를 누가 보장할 소냐. 여하간 아무리 투명한 꺼풀일지라도 깨끗이 벗겨버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윽고 터널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데 거리 한가운데 지하철도도 아닌 터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 터널이란 인류 역사의 암흑시대요. 인생 행로의 고민상이다. 공연히 바퀴 소리만 요란하다. 구역날 악질의 연기가 스며든다. 하나 미구의 우리에게 광명의 천지가 있다. 터널을 벗어나를 때 복선공사의 분주한 노동자들을 볼 수 있다. 아침 첫째 나갔을 때에도 일하는데 언제 시작하여 언제 그치는지 나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 이네들이야말로 건설의 사도들이다. 땀과 피를 아끼지 않는다. 그 육중한 트럭을 밀면서도 아흔만은 요원한 데 있어 트럭 판장에다 서투른 글씨로 신경행이니 북경행인이라고 써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밀고 다닌다. 그네들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이 고력의 위안이 안 된다고 누가 주장하랴. 이제 나는 곧 종씨를 바꿔야 한다. 하나 내 차에도 신경행, 북경행, 남경행을 달고 싶다. 세계일주행이라고 달고 싶다. 아니, 그보다도 진정한 내 고향이 있다면 고향행을 달겠다. 도착하여야 할 시대의 정거장이 있다면 더 좋다.